예,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장 핫한 코너 육회, 상쾌, 통쾌한 정치의 썰 서종욱의 법대로 4월 12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이 지난주에 금요일에 4월 4일이죠. 4월 4일에 정말 충격적인 헌재의 결과가 나와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지난주 서종욱의 법대로를 휴방을 했습니다. 드릴 말씀도 사실상 없고 그 직후에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2주 만에 찾아뵙게 됐는데 우선 저희들이 그 전주까지 어떤 기각이 확실한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 버렸는데 그 이후에 서종욱 TV에서 상당히 그 변화된 그 이유, 갑자기 돌변된 이유를 설명을 쭉 하시는데 간략하게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왜 그렇게 됐다고 보시는지. 뭐 제가 이제 그 마음대로 한 건 아니고 네. 대통령실이나 네. 그 헌재 그 내부 연구관들 예. 다 이제 그 소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제 그 4대4, 5대3은 이제 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그렇게 방송을 한 거고. 예. 근데 그 4월 2일 날 이틀 전이죠. 예. 그때 그 모경준 김현장이 그 사회공헌 위원장인데 예. 모경준이가 이제 그 2006년부터 헌재 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한 어떻게 보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입니다. 아, 예. 모경준 재판관이 예. 이분이 그 김영두를 평생 이제 멘토로 다 같이 법원행정처에서만 쭉 같이 근무했어요. 예. 김영두 예. 하고 이제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모경준 변호사 측에서 이제 그 간접적으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압박이 예. 내부 분위기를 전하면서 6개월 내에 그 개헌을 하고 하야를 해라. 그러면 이게 그 살려주고 기각하고 그 약속을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국민 앞에 발표해라. 아, 국민 앞에 6개월 내에 발표한다. 내려간다. 국민 앞에 그러니까 내려가겠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헌재 기각이 되면은 6개월 내에 내가 그 퇴임을 하겠다. 네. 그 개헌 작업을 해놓고 퇴임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라. 하면 이제 이거 살려주고 예. 안 하면 이게 그 탄핵 인용하는 예. 이런 데 그 사회 협박이 온 거예요. 예. 대통령한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이 어이가 없잖아요. 예. 대통령도 이제 그 4대4 계속 보고받고 있었고 예. 계속 이 소통이 됐으니까 예. 현재 판결이 소통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재명 측도. 예. 그래서 이제 그 거절을 했더니 갑자기 이틀 뒤에 선고기를 그때 잡으면서 예. 8대 0으로 예. 돌았었다. 이걸 이게 제가 직접 대통령실에 지금 확인한 거기 때문에 예. 뭐 이 방송을 제가 한 거죠. 예. 그런 이제 급박이 딜 추악과 뒷거래가 있었다. 예. 이걸 제가 한 겁니다. 예, 그래 이제 그 댓글에도 있었고 또 특히 나중에 이제 정형식 그 주심 재판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의혹들도 이제 제기가 됐는데 일단은 그 문제도 나중에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지금 조기 전국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이재명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일단 일부에서 사법 위기를 다시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지금 마치 사법 위기가 다 없어진 것처럼 하지만은 어제도 그런 보도가 나왔죠. 이재명이 이 검찰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이제 수령을 했다. 뭐 패문부재, 발문부재 이렇게 하다가 그걸 수령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예상보다 빨리 진행이 되고 있죠. 대법원 그 선거법 대법원이 원래 633 하면은 좀 6월 한 말쯤에 그 선고가 나오게 돼 있는데 633을 적용을 하면은 3개월. 근데 그거보다 6월 3일 전에 한마디로 6월 3일 전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있나요? 일단 이제 그 모든 절차는 끝났습니다. 절차가 이제 끝나고 이제 그 한 두 달, 이재명이 한 2달 걸릴 거라고 이야기했던 예, 거죠. 그게 11일 만에 예. 모든 이제 절차는 끝나고 이제 그 지금 선고일 잡아도 이상한 건 없죠. 예. 가장 이제 중요한 게 그 검찰이 300조 예. 상고 이유서를 내고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대법원 기존의 판례 예. 항상 허위사실 여부는 이제 유권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예. 당사자의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죠. 그막 잘라서 한 거 그거. 예. 그 300페이지를 냈고 예. 요거는 이제 이거 안 받으니까 남부지법의 그 집행관을 직접 국회의원회가 보내서 예. 송달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남부지법에 시켜서 보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추심도 이제 그 엄상필 대법관이에요. 예. 엄상필. 예. 이분은 이제 누구냐면 윤 대통령하고 연수원 동기고 그다음에 그 조국을
2년 법정 구속을 시킨 분이 엄상필입니다. 그렇죠. 그게 대법원 3부의 주심이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나머지 뭐 오석준이나 이런 데 재판관들은 예. 크게 그 문제가 변수가 안 되고 이형구가 있어요. 예, 예. 이형구는 근데 그 유일하게 국가보안법 전과자 대법관인데 예. 그게 그 권순일의 후임입니다. 아, 검선을 후임으로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예. 엄상필은 근데 윤석열의 동기고 예. 조국을 구속시킨 사람이고 아마 이제 그 만장일치가 되는 거예요. 예, 예. 따라서 부에서 4명이 만장일치가 되면 음. 뭐 크게 이수견 대법관은 뭐 다 보수예요. 예, 오석준도. 예, 예. 그러니까 3대 1인데 이형구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제가 이형구하고 친한 게 선배 이야기는 이재명을 상당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장일치 되면 이게 그 선고를 5월 달에 해도 충분해요. 네. 이미 그 판결문 2개 가지고 찍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내용도 이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네, 간단하죠. 이렇게 예. 간단한 게 없잖아요. 백현동, 예. 김문기. 예. 그래서 저는 빠르면 이게 뭐 4월에도 못할 이유는 없는데 모든 법적 송달 기사는 끝났다. 끝났다. 예. 그러면 이게 그 4명이 모여가지고 예.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이제 그 만장일치인데 아마 주심 대법관에게 그 파기해서 유죄를 할 거고요. 네. 근데 이형구가 오케이 이러면 이제 만장일치가 돼버려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파기 환송하거나 아니면 이게 그 파기 자판 네. 되는데 예. 원래 법대로 하면 이게 증거조사 끝났잖아요. 네. 그 파기 자판해도 돼요. 그런데 파기 환송해도 유죄 취지로 환송하면 사실상 이게 확정되거든요. 예, 예. 대법원 판결은 구속력이 있잖아요. 하급심이. 예, 예. 따라서 저는 만약에 그 파기 환송만 유죄 취지로 되더라도 5월달에 예, 예, 예. 엄청난 게 그 태풍이 온다. 예. 왜 그렇죠.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보내도 이게 유죄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이영구 손에 달려 있고 엄상필 손에 달려 있는데 예. 제 생각이 그 잘하면 이게 그 6월 24일까지 이게 낙한지럽잖아 3일하고 아, 예, 며칠 예. 차이로 예, 예, 예. 아마 근데 그 5월달에 선고될 가능성도 예. 뭐 어떤 내용이 오든 예. 오히려 이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버리면 이게 무죄 확정이잖아. 확정을 하든 예. 아니면 이게 그 파기 환송을 하든 뭔가 이게 그 아니면 만장일치 안 되면 전화비도 보내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그 어떤 결론은 부에서는 네. 5월 중은 이게 놓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로 보내든지, 보내든지, 예, 보내든지 파기 환송 또는 자판하든지 파기 환송이나 자판을 하든지, 하든지 아니면 이게 아니 검사 상고 기각해서 기각을 하든지. 무죄를 그냥 예. 확정시켜 주든지 그게 이제 저기 5월 중에도 넣을 수가 있다. 5월 중에 놓을 것 같아요. 5월 중에. 부에서는. 예. 그래야 이제 또 3개월 내에 전압체까지 되니까 예, 예. 지금 할 게 없어요. 이미 다 냈고 다 예. 됐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예, 그럼 만약에 파기 환송이 되면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 되면은 그다음에 이게 고법으로 다시 가잖아요. 고법의 그 옆에 재판부로 가죠. 예, 그 재판부가 아니고 이번에 예. 천정 재판부가 아니고 다른 재판부로 가는데 그러면 거기서는 보통은 대법원에서 한 걸 그대로 확정을 하죠. 보통이 아니고 이게 따라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파기환송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파기환송이라는 게 뭐 새로 증거조사가 필요한 몰라도 예. 증거조사 정인이 끝났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그냥 유죄치 돌려보내면 어차피 유죄해야 됩니다. 예, 예. 시간만 며칠 끌지 아무 의미가 없으니 아. 따라서 이게 그 사실상 확정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파기 자판에서 근데 끝내야 되고 그래서 저기 이재명 쪽에서 재상고를 또 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재산과하면 이게 그거는 이제 대법원에 다시 그 오니까 그 보니까 시간이 이제 걸리죠. 시간만 걸리지 아. 결과가 뒤바뀔 수는 없어요. 아, 거부로 다시 간다. 예. 3부로. 뭐 어디 가나 대법원에 한번 결론 내린 거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뭐 기각 가능성도 물론 또 있겠죠. 있겠죠. 예, 지금 요즘 법원이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그 예상 밖에 이 헌법재판관들도 전부 다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 판사들이 하는 걸 보면 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당황해서 지금은 어떻게 이것이 몇 프로다 가능성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가능성이 몇 프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그래요. 워낙 이 헌법재판 그 판사들이 아니 근데 저는 엄상필을 잘 아니까 예. 엄상필이가 이게 가장 보수고요. 예. 조국을 이게 구속시킨 판사예요. 아, 그렇죠. 주심이 다 하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그 기각은 안 될 거고 이제 그 이영구가 반대하면 예. 전화비체로 갈 거냐? 예, 예. 아니면 이게 이영구도 또 이게 상당히 헌법재판관들에 비하면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예, 예, 예. 조국 사건에 조국 자기가 때. 이게 빠졌어요. 그때 회피. 빠졌죠. 해피했죠.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예, 사람이야.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조국을 구속시킨 것도 바로 이 형사, 대법 3부죠. 3부인데 엄상필입니다. 주심이. 엄상필 주심. 그러니까 예. 제 말이 엄상필이가 무죄는 안 갈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전화배째로 가느냐, 예. 뭐 아니면 이게 그 파기하느냐 예. 이런 데 두 가지 가능성이 저는
있어 보인다. 음. 이렇게 보고 예. 만약에 이영구가 이제 그 반대가 만장일치 안대가 전화비서를 보내잖아. 예. 그럼 시간이 늘어나잖아. 예.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대선 지나면 살아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그 권순일의 또 후임이 살려주는 음. 권순일의 후임이 아. 이영구입니다. 그렇게 또, 예. 그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어떤 예단을 하지 않고 좀 이제 지켜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300조 강소 이유서를 냈다는 건 어떤 의미죠? 2심 판결문이 100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2심에서 이 무죄를 하면서 막 자기들이 뭐 머리를 다 짜냈잖아요. 그 최현정 재판부가 머리를 짜냈는데,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반박을, 그러니까는 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 페이지당 3배로 반박을 한 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예. 제가 이제 그 처음에는 짜증 나니까 예. 2심 판결도 안 보다가 이게 안 볼 수는 아, 없잖아요. 판결문을. 보니까요. 예, 요즘 이게 현대 철학 쪽에 그 언어 분석 철학 있잖아. 네. 언어 분석 네, 철학. 언어를 분석하는. 그런 판결문 느낌이야. 예. 이게 사전 갖다 놓고 이게 예. 말을 쪼개. 예. 그 하나하나가 보면 이게 그 제가 잘 안 되잖아요. 예. 예. 그 공장을 변경하라고 이게 정례로 할 때부터 다 한 것 같아요. 예. 예. 공장에서 하나하나 이게 쪼개니 꼭 이거하고 똑같은 게 이거 위정교사 있죠. 아, 위정교사. 그것도 이게 음주운전이면 그냥 음주운전이잖아. 그렇죠. 근데 음주와 음주하고 운전을 이제 분리했지. 쪼개잖아. 이것도 이게 공장에 이재명이 말을 한 단어 한 단어 예, 쪼개. 예. 한 단어 한 단어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예. 와 이게 분석 철학책 보듯이 예. 무슨 이게 이런 판결문은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검찰이 이게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했는데 이거 이제 항소 이유서 쓰느라고 한 9일을 또 갔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바로 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검찰 입장에서는 다시 뒤집어야 되니까 한 9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300쪽짜리 이 이유서를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으니까는 이 부분은 좀 봐야 되고 특히 지금 이재명의 사법 위기는 60일 이제 한 50일 남았죠. 이제 벌써 한 50일 남은 이 기간에도 계속 되는데 지금 그 사이에 재판이 몇 개 있잖아요. 재판이 진행이 될까요? 안 나가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대법원에서 과연 이게 대선 이후에도 재판이 중단되느냐 안 되느냐. 아, 그게 핵심이죠. 이거는 이게 예. 결정을 먼저 선결 쟁점으로 예. 해줘야 되는데 아, 그걸 먼저 해줘야 돼요. 그걸 안 해주는 게 저는 가장 문제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예측 가능성 혼란이 오잖아. 대혼란이. 대혼란이 오죠. 지금 이재명에게 다수설이 뭐 중단된다니까 예. 저는 조혜대 대법원장이 그부터 결정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됩니다. 예, 이 말씀 드리고 예. 일단요 날짜를 잡기는 잡아놨는데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게요. 네. 하급심에서는 이게 마음대로 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 이제 이재명 본 재판 있죠. 예. 대장동. 예, 대장동. 거기는 이제 이진관 부장이 나를 갖다가 5월달에 2번밖에 안 잡았어요. 예, 2번 잡았더라고요. 아니 원래는 이게 매주 했거든요. 예. 일주일에 2번 해도 시원찮은데 예, 그러니까. 5월달에 2번 잡은 것도 문제인데 예. 그런데 일주일 전에 잡은 거 있죠. 예. 요거는 이게 일단 잡아놨는데 나중에 뭐 일정이 바쁘면 다시 자료를 내라. 그러면 이게 재검토하겠다. 이랬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변경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대선 일주일 전에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죠. 일정이 얼마든지 있잖아.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게 6월달 일정이 없어요. 6월은 전혀. 그러니까 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들도.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 위정 교사는 6월 3일 날 재판 종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 날짜예요. 날짜인데 예, 또 변경 안 하겠냐고. 그거는 이제 그 구형 때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급심 판사들은 아무래도 이 부담을 압박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은 대법관들이 많고 대법관들이야 뭐 최고의 법관 장관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 재판이 중단 안 되고 된다. 이걸 분명히 지시를 해야 이거는 절차적인 문제잖아요. 아, 지침을 하급심에서도 그 따를 거 아닙니까? 예, 예. 저는 대법원에서 빨리 결단 내려야 된다. 예. 하급심에서 이게 독자적으로 계속 진행하기는 예, 예.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이게 그 재판이 진행된다 안 된다를 우선 그 대법원에서 지침을 먼저 내려줘야 되네. 그래야지 밑에서 위에서 딱 해서 어쨌든 이것은 계속 진행이 되니까는 하급심 법원은 그 재판 일정대로 그대로 해. 그러면 이게 고법 올라가면 고법도 그대로 해. 그리고 이게 대법원은 대법원도 그대로 할 거야.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은 이 헌법 84조를 대법원에서 유권 해석을 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일단은 그래. 네, 일단은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헌법재판소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헌법재판소 가려고 지금 그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복 2명 지명을 한 것을 막 탄핵감이라고 하고 막 몰아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원래는 6개월
이 문성비하고 이미선 6개월 연장을 해서 6개월 안에 이제 성부를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게. 그렇습니다. 두 명을 임명을 하는데 정승호가 그거 실토를 했던데요, 그거.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그 1차적으로 재판이 중단 여부는 예. 법원이 결정이 맞죠. 예. 1차적으로. 예, 예. 그러면 이게 그 법원에서 재판 뭐 선고계를 잡거나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진행하면 예. 이재명이는 이제 그 자기가 대통령 됐다면 이제 그 자기 그 공무당인권 권한이 침해됐다. 예, 대통령 예. 권한이. 그러니까 이제 그 권한쟁의 심판을 할 거예요. 예. 대통령이 되면. 예, 예.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헌법 소원을 할 수도 있고 권한쟁의 심판할 수도 있어요. 둘 다 할 수 있어요. 예. 이번에 그 한덕수가 임명한 이완규 그것도 둘 다 했잖아요. 예, 예. 이런 경우에 근데 헌법 소원은 6표가 필요하죠. 근데 권한쟁의 심판은 5표만 이기니까. 가반수니까. 예, 권한쟁의 심판을 할 거로 보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5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재명 측은이 그렇게 반발하고 예. 그다음에 그 한덕수 대행 2명을 예. 이완규하고 이제 그 함상훈 예. 2명을 임명해 버렸잖아요.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게 아마 헌재에서 최종 네. 결단이 날 걸로 봅니다. 헌재에서 최종 결단이 나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은 헌재를 여전히 이제 장악을 하려고 한마디로 하면 여전히 헌재를 좌파 세력으로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거고 한덕수 대행은 그 원래 대통령 몫을 지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2명을 지명을 했고 그러면 이것을 이 대선 전에 빨리 이제 임명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인사청문 그 보고서를 이제 달라고 해가지고 20일 지나면 예, 20일 지나면 바로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는 그 포석을 한덕수 대행을 뒀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우파의 정서를 감안을 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 이제 2부에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논란을 일단은 먼저 이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그 교통 정리를 해줘야지 대선 기간에 재판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되는 것이고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교통 정리를 한 것이 이재명이 나중에 만에 하나 당선돼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은 헌재를 이제 가는 예, 그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재판은 진행이 돼야죠. 재판은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만에 하나 그 이런 의문이 갑자기 들기 시작을 하는데 이재명이 그 자기 그 말대로 이제 재판을 중단하잖아요. 예. 중단하면은 만약에 5년 임기 끝나면 그거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그 코미디도 아니고 코미디잖아요. 5년 지나면 이게 그 정인들이 어떻게 살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또 이게 공범자 특히 정진상이 있죠. 예, 예. 그러면 이 정진상은 혼자 재판할 수도 없잖아요. 예, 예. 그럼 정진상도 5년 혜택을 보느냐? 아, 그렇지. 전부 이재명 같이 하거든요. 예, 같이 그럼 정진상은 공범으로 돼 있는 계속 정인 불러 재판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없죠. 따라서 그러면 이게 형평에도 맞는가? 예.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다 유죄 뭐 예, 유하영부터 그렇네. 대법 선검도 김인석 그러네. 예. 전부 이게 처벌됐는데 대법은 확정 판결까지 나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 말에 그 재판 중단은 터무니없고요. 예. 특히 제가 민주당에서 그 우리나라 많이 보는 헌법 10권 있잖아요. 예. 그걸 이게 다 조사했다면서 7군데 뭐에서 이제 중단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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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사기를 치놨던데요. 예, 예. 그거 반박하셨잖아요, 예, 유튜브에서. 제가 책을 다 또 헌법 1탄사하고 다 찾아봤죠. 예, 예. 저는 책이 다 없으니 찾아봤더니 이걸 정면으로 다룬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이것까지 헌법책에 써놨으면 책이 두께가 10,000페이지에도 부족해요. 그렇겠죠. 보통 이게 그 불소추 특권이 보통 한 반 페이지에서 예. 한 페이지 나온다고 책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연역이나 취지 정도로 쓰지. 야 대통령이 재판 받는 놈이 대통령이 됐을 때 기존 재판이 중단된다. 이것까지 지금 문제되죠. 예, 예, 예. 써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 취지는 이제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새롭게 이제 범죄로 예. 소추안되는 이런 게 그렇죠. 일반적이고 그렇죠. 따라서 이게 그 미리 이걸 뭐 헌재 책에 이래 써놨다는 거 예.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제가 확인해봤어요. 예. 그래서 아니 저 중단되면은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다른 공범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또 그러면 5년 후에 되면은 재판부 다 바뀌잖아요. 예. 재판부가 다 바뀌어 5개 재판에 재판부가 뭐 하나는 이제 선거법원 나온다고 쳐도 4개 재판부가 다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1심을 하던 거는 1심을 다시 하고 2심 단계에 있던 2심을 다시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중단 고상태니까. 그 상태로. 지금 더 웃기는 게 지금도 대장동 재판이요. 네. 재판 한 번도 못했어요. 지금도 이게 재방송 틀고 있어요. 그 재판부 바뀌었잖아. 바뀌가 이제 김동연에서. 갱신을요. 네. 원래는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꿨는데 네. 그래도 이게 이재명이가 FM들 하자. 네.
이랬더니 검사가 공소유지를 진술하고 하루 걸렸어요. 이재명이가 입장 밝히고 네. 그다음에 정인 신문에 걸 이게 다 녹음을 기본적으로 틀고 갱신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재방송을 하는데 이게 또 한 달에 2번 해요. 아. 원래 재방송을 한 6번에 끝내기로 했거든. 예. 6번을. 그럼 뭐 일주일에 아니 2번 정의는 해야지. 유동규가 그때 마지막 넣었죠. 네. 위례마하고. 네. 그다음에 정의신문 하나도 못하고 5월 달에도 이게 재방송 2번 하기로 한 게 연기되면요. 이 판사가 이제 1년 내내 재방송하다가 재판 한 번도 못하고 끝나는. 그렇게 되네. 거의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법 질서를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재명이 그렇게 자꾸 그 몰아붙이고 있으면은 아니 이것은 사법부 문제잖아요. 사법부 문제. 그럼 대법원장이 뭐라도 말을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이 상태가 저는 이게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판사들 보면은 제가 좀 불안해요. 저번에 그 무슨 뭐 이재명이 황당한 무죄 내린 그 최현정 재판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대장동 그 민간인들 재판 네 번째까지 안 나오니까 다섯 번째 안 나오기만 해봐. 안 나오기만 해봐. 구인할 수 있어. 감치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해놓고는 다섯 번째 안 나오니까는 이거 안 나왔었어요. 포기. 정인 없이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변한 게 딱 뭐냐면은 4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면서 조기 대선이 확정됐다. 그게 그 사이에 딱 변한 거거든요. 그건 지금 판사들이 그냥 폴립처럼 덜어놓기 시작한 건가요? 그렇죠. 거기에 그 조형우 판사인데 예. 대장동 민간인 재판 여기 이제 그 원래는 구인하는 거 있잖아 감치. 예. 이거는 이제 그 불체포 특권하고 관계 없다는 게 다수견입니다. 그렇죠. 제가 봐도 이 구속이나 이런 게 뭐 체포 이런 게 불체포 특권이잖아. 예. 이거는 정인 안 넣어가지고 예. 일주일 이내 감치하고 들고 오는 거잖아. 예. 정인하러 오는 거잖아. 예. 이게 국회 동의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필요 없다는 게 판사들 법조계 다수견인데 예. 일단 근데 그 법원 실무 제휴를 봤더니 예. 그런 경우도 이제 그 국회로 보내가 표결해가지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가 봐. 예. 자기들 판사 자료에는. 예. 근데 그 학설은 안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자 그렇다 치고 법원 자료에 그렇게 돼 있으니 예. 그러면 이제 판사가 국회로 보내면 되잖아. 보내면 되죠. 그러면 이게 표결해가지고 안 나가면 이게 요거도 먹을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렇죠. 입법부에서 그 할 일을 왜 판사가 왜 그거를 지뢰 안건을 부의 안 하고 예. 표결해서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예. 포기해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고. 일단 보내라는 거죠. 보내야죠. 그럼 국민이 판단하게. 예. 아니 그리고 정말 황당한 게 거기에 보면은 그 판사가 이제 국회에 보내면은 기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체포동의안이 기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랬어요. 미리 자기가 기각까지 그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니 그때 기각하고 안건 부의도 안 했을 때 의장이.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안건을 어떻게 그 부의 안 보내면 할 수가 부의해야죠.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그때 유창훈 판사가 이렇게 그 기각해버린 거, 영장 기각해버린 거, 그때는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이재명 체포동의안도.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판사, 무슨 부장판사라고 했죠. 그 예. 부장판사 말대로라면은 만약에 소수당의 대표였으면은 국회로 보냈겠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러고 소수당의 대표는 그 통과가 안 되니까는 부결되니까. 정의는 국민의 의무잖아요. 네. 의무잖아. 네. 그래서 처음에 과태료 300 때리고 500 네. 때리고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과태료 2하고 확정이 안 되니까 이제는 이게 꼬리 내려가지고 안 보냈는데 이걸 만약에 국회에서 보냈는데 부결하면요. 네. 국민적인 비난이 그럼 우리나라 정인 누가 나갑니까? 그러니까. 정인이 우리 하루에도 이게 정인이 몇천 명이거든요. 예. 전국 법원에. 그렇겠네요. 그런데 나가기 싫은 예. 진짜 제 주위에도 정인 나가기 싫은 사람 많습니다. 예. 5만 원 줍니다. 정인 나가면 5만 원. 교통비. 예. 근데 그거 받고 하루 나가면 이게 예. 법원에서 선서 잘못하면 또 위정될 수 있잖아. 그렇죠. 처벌받죠. 거의 보통 이게 뭐 이재명처럼 위정 교사가 야 내가 김지성 씨한테 이렇게 뭐 거액을 줄게 이러면 나가지요. 예. 안 그러고 이게 누가 5만 원 받고 나갑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안 나가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행태를 지금 이재명이 앞장서서 만드는데 그거 이제 판사들이 지금 들어주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일을 계속 이제 정원 5분 불출석하는 그 이재명 포기 이렇게 했고 이 김만배 2심 무죄 2심 1심에서 2년 6개월인가 받았잖아요. 와, 그걸 2심 무죄. 각종건, 명태균, 각종건 이제 군사법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조기 대선 확정 후에 그 보석이 결정됐고 나왔어요. 명태균 씨도 보석 결정. 이게 조기 대선 확정 후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판사들이 일제히 지금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가장 문제가 김만배 그 2심 무죄인데요. 이 사건 담당하셨죠? 제가 1심에서 그 신진우 부장한테 제가 최윤기를 그 옆에 공부 그렇죠, 그렇죠. 이게 했는데 그때 저는 또 실력이 없어 유죄가 나오고 이번에 무죄가 나왔는데 네. 근데 이걸 떠나서요 유무죄는 이게 또 제가 맡았던 사건이니까 뭐 제가 네, 네, 네. 말씀드리기 좀 네. 곤란한 점이 있는데 네. 근데 그 판사가요 네. 여기 그 고등법의 대등 판사잖아. 네, 네, 대동부. 근데 부장이 누구냐면 박광서 네. 네. 판사인데 네. 이 판사가요 요거 하기 전에 4월 4일 날 아, 탄핵 결정하죠. 예, 예, 예. 거기 그 SNS에 글을 올립니다. 맞아요, 맞아요. 와 판사가 예. 뭐라 올리냐면요. 예. 기뻐하라 그분이 드디어 사라졌다. 야, 와 이거 보고 대한민국- 제가 이 징계 안 하면 이게 사법부다입니다. 대한민국 판사가 판사가 윤석열 탄핵되는 네, 거기 네. 기뻐하라 네. 드디어 그분이 사라졌다. 네. 이런 글을 버젓이 자기 이름으로 SNS에 네. 이런 정치파 처음 봅니다. 전부 돌아이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되냐. 예. 반드시 저는 징계 책임을 물어야 예. 근데 요 재판부에 박광서보다 더한 예. 사람이 이 박광서는 뭐 드러난 게 이게 완전 하는 짓이 이거고요. 예. 진짜 이 재판부의 그 숨어 있는 제일 또 자파 판사가 있습니까? 여기 고참은요. 음. 이거 박광서는 33기인데 음. 그 제일 고참이 그 26기가 있어요. 아, 예. 이분이 누구냐? 아, 대등 재판 보니까. 예. 실제 제일 고참이에요. 예. 김민기 여자 판사 김민기가 있어요. 예, 예. 김민기. 예. 우리법 연구의 정계선보다 또, 핵심입니다. 또 우리 법정부에. 정계선보다 서열이 높아요. 예. 자, 그 우리법 정계선 27기잖아. 예. 이분이 26기인데 와 진짜 우리법 중에 그 가장 핵심 멤버 정계선보다 위다. 이러면 이게 말다. 이런 사람들이 하니까 줄줄이 무죄가 나오고 저는 박광선에게 무조건 징계해야 된다. 이거는 사법부 신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행위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까지 합니다. 저 이재명이 계속 그 법원에 당근책을 막 제시를 했잖아요. 법원 수건 사업, 그 판사 임용 기준도 막 낮춰주고, 그 수건 사업도 풀어주고, 또 그 다음에 그 법원 예산 팍팍 올려주고, 뭐 이런 조치들이 통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이재명이 뭐 대권을 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판사들이 전부 다 일제히 덜어눕기 시작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면은 가장 이 중심을 잡아줘야 될 사람이 있죠. 조희대 대법원장. 왜 지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이 상황 정말 국가적인 대혼란이 올 수 있는 나중에 헌법 84조 때문에 그 상황을 미리 그 정리를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조희대에게는 왜 아무 말도 없는가?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 판사들 문제를 예.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는데 예, 예. 이 좌파 사법 카르텔을 하는데 크게 보면 이게 그 운동권 출신들이 특히 옛날 서울부 때도 운동권 많았잖아요. 예, 예. 대거 이제 그 제도권 들어오면서 예. 그냥 운동권 그 마인드로 사법고시를 붙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부 이게 운동 경력이나 나이 때문에 검사를 못 가요. 만약이처럼. 예. 그럼 판사는 아무 제한이 없어요. 전과도 제한 없어. 예. 국가보안법 전과도 이게 대법관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운동권들이 대거 사법고시 붙으면서 머리는 좋은 사람도 있잖아. 뭐 정계선. 예. 이렇게 들어온 세력이 하나. 그게 운동권 우리법의 주축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예 그냥 호남이라든지 아예 정치 지향 정치는 다 누구나 이쪽 판사도 일반은 똑같습니다. 판사가요. 저하고 술 먹다가 정치하겠다 숫잔 던지고 과거에 한번 이야기하셨어요. 이번에 항공 기장하고 부기장이 싸워가지고 그렇죠. 이번에 그 비행기 예. 그 탄핵과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판사도 정치성이 다 있거든. 보통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발적으로 호남부터 이재명이나 지지하는 이 사람들이 편향되잖아. 이게 두 번째가 있고요. 정치적 편향성을 갖게 되는 원래 가진 정치 색깔이 다 있으니까 판사도 박광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가 뭐냐? 요런 데 고등법원 부장이나 요 정도 오면요. 전부 이 꿈이 대법관 아니면 헌재 재판관이에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짓고 나가는 의회 그게 많잖아. 국회에서도 2명, 대통령이 또 임명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줄서기. 그렇죠. 고등법원 부장 되면 이게 대법관이나 헌재 재판관 노리고 미리 이런 거 하나 해주면 확실히 점수 따죠. 바로 되잖아. 이런 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부류 이 좌파 사법 카르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법관들이 본인의 양심을 다 팔아버리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뭐 정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 당장 눈앞에 닥친 거
이재명 재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하루빨리 내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는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